보겠습니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정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거의 20%에 가까운 또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일단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현대차. 네, 일단 뭐 우리 기술 투자는 아무래도 암호화폐 관련이니까 앞서서 예. 소개드렸으니까 좀 현대차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현대모비스인데요.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미 완성차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유하실 것 같은데 유독 현대모비스가 잘 못 갔습니다. 근데 어제 급등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어요. 아마 다들 누군가 이 당황하셨겠죠.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 실제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급등했던 원인 중 한 예. 가지가 이제 오늘에서야 비로소 좀 공개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애플과의 협력과 관련된 이슈가 예.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현대모비스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냐를 봤을 때는 조금 지금도 여전히 이전에서는 저평가됐던 건 너무 컸었구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무려 7년 만에 다시 3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 7년 전부터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겨우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현대모비스, 즉 자동차 업계 중에서도 그래도 대형주에다가 누구나 다 아는 현대차에다가 부품 납품하는 이런 좋은 회사가 실적 좋은데 주가가 못 갔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그냥 손절하거나 아니면 그냥 배당받고 말지 뭐 이렇게 넘어갔다는 건데 이제는 30만 원 선 돌파하게 되면서 나왔던 것이 애플 하나 때문에 올라갔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LG화학이랑 마그나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이런 부품주들 굉장히 강세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한온 시스템도 올라갔고 만더도 올라갔고 뭐 오토텍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품주들이 일제 강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일제 강세가 올라온 것이 이제는 전기차라는 걸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가 전기차를 타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2030년까지 탈탄소화를 완벽하게 하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타고 있던 내연차, 즉 내연기관차, 석유차들의 배터리 꽂는다고 전기차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전기차 사야죠, 만드는 걸 다시 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앞으로 가지고 있는 내연차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을 가능성도 있겠죠. 왜? 환경에 대한 부담세를 내고 반영할 수도 있겠죠. 환경 부담세.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기차 시장들이 굉장히 주가 빠르게 로켓처럼 올라가는 네. 것이고 이 부분은 시장의 초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부품주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과거의 내연기관차들이 당연히 그랬듯이 성장주처럼 보셔야 됩니다. 성장주. 2차 전지도 예. 지금은 마찬가지로 가치주의 개념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만은 예. 언젠가는 그냥 차 탑니다. 너 수소야 전기야 이 정도 물어보는 거지. 나 전기차 탑니다. 수소 탑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사람 별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먼 미래는 저희가 핵융합 발전차 탑니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마치 모르겠지만. 그 스마트폰 넘어갈 때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우리 아마 아실 겁니다. 기존의 2G 폰들 우리가 그냥 폴더폰. 열었다 닫는 폴더폰들 예. 여기에서 슬라이드 폰 나왔을 때 야 이거 혁신적이다. 맞아요. 여기에 가로본능 T4 나왔을 때도 네. 어떻게 이런 기술이 나왔지? 맞아요. 그러다가 스마트폰 나오면서 3G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카카오톡이 엄청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는 예, 그만큼 예. 초입 단계에서의 굉장히 주가 평가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그만큼 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가 그간 눌려왔던 게 오늘장에서 폭발을 해버리니까 네, 하루 만에. 여기서 반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조금 급하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현재 비중을 너무 과다하게 담으셨다면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등급 같은 경우는 조금 2등급,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이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제가 38만 원 선을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30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사실 그 지난해부터 그렇지만 올해에도 삼성전자 가지고 있지 않으면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계좌에서. 우선은 이제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게 아마 쾌재를 느끼실 테고 예, 예. 아마 관련주들만 사셨던 분들 혹은 이제 부품주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 좀 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예, 예. 대형주가 워낙 오르니까. 이런 대형주들은 반드시 우리가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 먼저 대장이 가야지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그렇죠. 것이고 요즘엔 그렇죠. 시장의 컨셉이. 낙수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장이 못 갔다는 겁니다. 네. 자동차를 팔려야지 자동차 부품주가 팔리고 전지가 팔리는 건데 자동차가 안 팔리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
하느냐고. 맞아요. 당연히 이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앞선 코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수차 시장이 이제 무려 30% 정도 계속 성장 추세가 계속 가속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당연히 먹거리다라는 쪽으로 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진입하셨던 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시기보다는 충분히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낙수 효과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예리한 실적과 그리고 가치에 대한 저울질을 조금 예리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현대차 관련 그룹주들은 꼭 하나는 가지고 뭐 꼭 하나 정도가 아니라 꼭 가지고 있는 게 소외되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 내려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도 됩니까? 오히려 어떤 네. 그룹주를 가져갈까를 고민하신다면 차라리 삼성전자, 차라리 현대차, 차라리 LG전자를 사시는 게 1등기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주사의 지위도 격상이 되는 만큼 그의 어떤 메리트들 조금 더 기노 가져가시는 분들께 그렇죠.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말씀하시듯이 큰 흐름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추세에서 트레이딩은 오히려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바이앤홀드 전략이 더 수익률 측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마 새끼에서도요 자동차 관련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